이번 영상은 함수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적립금을 구하라고 처음에 나와 있죠. 자, 1번에 해당하는 이 적립금은 여행 경비에다가 곱하기 적립률을 하래요. 자, 여행 경비는 여기 나와 있으니까 얘를 찍어주면 되고, 이 부분을. 자, 그 다음에 적립률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하려고 봤더니 여기 있는 데이터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적립률은 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적립률을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실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 자, 여기다가 여행 경비라고 했으니까 여행 경비에 첫 번째 그냥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자, 이번에는 적립률을 하는데 적립률은 뒤쪽에 나와 있는 코드의 마지막 글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자, 코드의 마지막 글자는 RIGHT, write라는 명령을 쓰고요. 자, 코드에서 컴마, 그 다음에 한 글자를 표시를 해야 마지막 글자인 3이 나오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하는데 뭐냐면 그렇게 한 결과가 1이면 1%, 2면 뭐 0.5%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 write라고 되어 있는 바로 직전 여기에다가 choose, 자, choose라는 명령을 쓰고 인덱스 넘버라고 되어 있는 요 값에 따라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거는 이미 끝났으니까 컴마를 해주고 뒤쪽에다가 1%를 써줍니다. 퍼센트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아니면 0.01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 쉽게 그냥 퍼센트를 쓰는 게 낫겠죠. 컴마 0.5% 그 다음에 컴마 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괄호를 닫으면 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write의 결과에 따라서 앞쪽에다 이제 곱해줄 거예요. 1%를 곱하느냐 0.5%를 곱하느냐 0을 곱하느냐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와 있는 3이잖아요. 그 결과가. 그러니까 3이니까 3인 경우는 0을 곱한다 그랬으니까 0은 뭐 어떤 수를 곱하든 결과가 0으로 나오니까. 자, 그리고 작은 십자가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게 되면 자, 이렇게 적립금이 구해지는 걸 알 수 있죠. 자, 지금 현재는 아래쪽으로 가는 선이 나와 있지만 혹시 모르니까 얘는 습관적으로 서식없이 채우기 이거를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해서 적립금이 구해졌고요. 자, 이번에는 출발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퀄을 해주고 지금 출발 시간이 출발일이 평일이면 이라고 돼 있으니까 요일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weekday, EKDA와 weekday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날짜를 찍어줘요. 출발일을 가지고 한다 그랬죠. 출발일이 평일이면 그랬으니까 자, 컴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셉니다. 월, 화, 수, 목 이렇게. 자, 그랬을 경우에 결과가 1부터 7까지 나오게끔 하기 때문에 그럴 때 2를 입력을 하면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 2가 나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형식의 옵션을 넣기 때문에 결과가 2가 나왔다는 얘기는 화요일이라는 뜻이겠죠. 자, 이거를 가지고 이게 이제 평일이냐 주말이냐 이걸 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거를 앞쪽에다 if를 해주고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결과를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질문을 하는데 이미 이렇게 돼 있는 게 결과 나온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결과는 나왔죠. 그런데 그게 어떠냐라는 질문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부등호 혹은 등호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나온 결과가 뭐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러면 5까지 해당하는 거죠. 1, 2, 3, 4, 5. 그러면 얘는 평일이 되겠죠. 그래서 컴마 그 다음에 따옴표 안에 자, 오전 8시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되겠죠. 컴마 그 이외에 그러니까 주말이죠. 주말인 경우에는 따옴표 다시를 해주고 오전 10시로 입력을 하고 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치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얘를 이제 중간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얘를 선택을 하고 FX를 누르게 되면 자, FX 누르면 이렇게 함수 마법사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위크데이의 결과를 보면 날짜 입력했고 2라는 리턴 타입을 넣어줬어요. 자, 그것의 결과는 2라는 얘기는 이게 화요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f를 하게 되면 그게 화요일이라면 true잖아요. 5보다 작으니까. 자, 그래서 true를 했을 때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오전 8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OK를 누르고 자, 이번에는 얘를 밑으로 쭉 내릴까요? 내린 다음에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오전 10시짜리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FX를 눌러봤어요. 자, 그랬더니 위크데이의 결과가 6이 나왔어요. 토요일이겠네요. 그죠? 자, 토요일이고 자, if라고 되어 있는 걸 선택을 하게 되면 토요일이니까 false가 나오겠죠. 주말이냐라는 질문이 아니라 평일이냐라는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평일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대기 때문에 오전 10시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으면 자, 이번에는 이제 섬여행 경비의 평균을 하래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여행 경비의 평균을 할 때는 에버리지를 쓰게 되는데 D 에버리지라고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가 조건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조건이라는 얘기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섬여행이잖아요. 그래서 분류가 섬여행 이렇게 어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equal DAVERAG, DAverage를 써주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경우에는 첫 번째는 항상 데이터베이스 범위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를 잡고요. 컴마. 자, 두 번째 필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실제 계산이 될 거. 지금 보면 여행 경비의 평균 그랬으니까 여행 경비 부분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거에 해당하는 제목만 찍어줍니다. 자, 이런 방법 말고 여기서 지금 범위 잡은 것 안에 여행 경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잖아요. 그래서 H에 4라고 되어 있는 거 대신에 7을 써도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컴마를 한 다음에 이번에는 뭐라 그랬냐면 섬여행이라는 분류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분류가 섬여행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평균이 나온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여행 상품 수래요. 자, 여행 상품 수니까 개수죠. 그럼 카운트를 쓰겠죠. 자, 그런데 뭐냐면 5월 이후에 출발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질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질문이 있는 카운트는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대문자로 일단 해놓고요. count if라는 함수가 있고요. dcount. 자, 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 굳이 하나 더 한다면 dcount a.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이죠. 자, count if를 할 때는 그냥 범위 중에 이런 조건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해주면 되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인 dcount와 dcount a 같은 경우에는 자, equal DCOUNT, 디카운트인 경우에는 전체 범위를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 계산이 될 것인데 얘는 숫자 부분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가 돼 있는 것의 제목 아무데나 그냥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컴마를 하고 자, 이번에는 뭐냐면 5월 이후에 해당하는 거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5월 이후라는 표현을 어딘가에 했어야 됐어요. 자, 여기 나오는 출발 일수 요거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요거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후라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지금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지금 디카운트와 디카운트 A, 자, 디카운트 A라고 되어 있는 거는 디카운트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 뭐냐면 디카운트 A, 자, 얘는 자, 똑같이 범위를 잡습니다. 범위를 잡고 컴마 두 개의 차이는 요 부분이에요. 자, 지금 필드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야 되는데 디카운트 A라고 되어 있는 건 어떤 부분의 제목을 하던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디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건 반드시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일 경우만 찍어줘야 돼요. 요 그 필드라는 부분에서 자, 그런 차이만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equal count if를 해야 되잖아요. 자, 얘는 정말 간단하죠. 자, 5월 이후에 출발하는 상품의 개수 그랬으니까 5월 이후 출발일을 찍어야 되죠. 자, 출발일들 중에서 컴마 자, 조건을 쓸 때는 반드시 딴표 안 했습니다. 자, 이후라고 했죠. 크거나 같아야 되죠. 이후니까. 자, 그리고 5월 이후니까 5월도 포함이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기다 어떻게 써야 되냐면 2023 빼기 5월 빼기 1일 이렇게 하고요. 따옴표를 닫아줍니다. 자, 이게 조건식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5월 이후가 몇 개인지 한번 볼까요? 5, 하나, 둘, 3개. 그죠? 그래서 결과가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를 더 봤더니 5월 포함하는 이 데이터에 자, 결과값 뒤에 개를 붙이래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나온 결과 뒤쪽에다가 풀의 역할을 하는 앰퍼샌드 그리고 따옴표 안에 개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몇 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최대 여행 경비예요. 자, 여행 경비인데 최대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다 쓸 수 있는 거는 자, equal max라는 함수를 쓸 수도 있고요. 여행 경비들 중에서 가로 닫고 엔터 이렇게 하면 최대 경비를 구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이번에 여기에서 나오는 거는 함수 이름을 뭐를 쓰라고 나오냐면 라지를 쓴대요. 그래서 large 라지를 씁니다. 자, 라지는 최대 여행 경비 그랬으니까 여행 경비들 중에서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여행 경비라고 나오죠. 왜냐면 앞쪽에서 그 이름 지정을 했기 때문에 자, 컴마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냐면 최대라고 돼 있어요. 자, 큰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니까 1등으로 큰 것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K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써야 되는 건 1 쓰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결과가 맥스로 구하는 거와 결과가 똑같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아래쪽에 여행지에 따른 출발 인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오른쪽의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두 개의 연결점을 함수 안에다 써줍니다. equal
VLOK. 자, VLOOKUP을 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해당하는 그 위치에는 울릉도라고 되는, 자, 얘에 따라서 변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여행지잖아요. 맨 앞에 나와 있는 얘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는 것만 했었다면 지금 여기선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자, 왜냐면 여행지에 따른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행지를 첫 번째 열로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C열부터 범위를 쭉 잡아서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컴마. 그 다음에 그렇게 범위 잡은 것 중에서 실제 우리가 나오게 해야 될 건 뭐예요? 출발 인원이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출발 인원이라는 게 나와 있잖아요. 범위 잡은 것 안에서 번째예요. 자, 그래서 5를 쓰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자, 20명. 그러면 울릉도 말고 딴 거 한번 해볼까요? 파타야. 자, 얘를 했더니 자, 여기에 방콕 파타야 같은 경우 20명 이렇게 결과가 나오죠. 자, 지금처럼 이런 식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답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나온 것과 왼쪽에 나와 있는 것의 형식이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이 형태로도 한번 계산을 해서 함수를 적용을 시켜보시도록 하세요. 자, 이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